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성탁이 같은 경우는 10개 중에 5개 맞았다고 했는데 물론 그게 너의 진정한 실력이 아닐 거라고 난 믿을게. 알겠지? 그리고 너는 10개 중에 7개, 그치? 근데 이게 보통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문제를 풀었을 때 한 2개 정도 틀리면 어떻게 생각해? 나는 뭐 선방했다라고 생각하지, 그치? 아니야. 되게 부족해. 그치? 그러니까 보통 10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막 한 반타작을 해야 뭐야 반밖에 못 맞았네 라고 인지를 해. 10문제 중에 한 8문제 맞았으면 그래도 뭐 잘 본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이 유형 연습 앞부분은 주제, 제목, 요지야. 즉 이 파트는 대입학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절대로 단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면 통계적으로 우리 고등독해나 모의고사는 이 대입학에서 2-3개 틀린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차피 빈칸 순서 삽입해도 어차피 2-3개 틀려. 내 말 이해돼? 그럼 나중에 총점이 확보가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빈칸 문제나 순서 문제나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조금 1-2개 틀려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대입학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독해력이 굉장히 최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2개야. 첫 번째, 그냥 대충 해석해서 대충 그냥 아는 단어 몇 개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해가지고 풀어. 그러면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어도 돼. 사실은 뭐 패턴이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풀어도 되거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풀어버릇하니까 어려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푸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치? 우리의 목적이 3등급이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 맞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차피 해석해도 나오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작가가 이걸 말하고 싶구나, 여기서 플로우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기서 지금 주제 문장이 작가가 이 문장을 좀 더 힘주고 말하는구나 라고 분석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1년 동안. 내 말 이해되십니까? 쉬운 문제도 자꾸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을 뽐낼 때가 아니라 실력을 만들어 갈 때거든. 실력은 언제 뽐내야 돼? 고등학교 가서 뽐내면 돼. 알겠지? 그 전까지는 실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째, 최상위권으로 도약 못하는 아이들의 유형. 똑같이 풀어. 어떻게 똑같이 푸냐면 주제 문제를 풀 때도 해석해서 그냥 이게 주제일 것 같다라고 고르고, 빈칸 문제도 해석해서 빈칸에 여기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고르고, 순서나 삽입 문제도 해석해봤더니 그냥 얘가 왠지 이 다음에 올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푸는 거예요. 모든 유형을. 그러면 안 돼요. 즉 대입학을 풀 때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 시작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는지 다 따로 있어.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그게 습관화가 돼. 자, 볼게. 쌤이 이제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최상위 것반 수업을 했는데, 수능이라는 건, 고등독해라는 건 중학교하고는 달라. 고등독해라는 건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해서 여기 왠지 이게 들어갈 것 같구나 라는 글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게 대립구조고 어떤 게 재진술이고 지금 이것처럼 어떤 게 동일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와야 되는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버릇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숨겨져 있는 작가의 힌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석해야 돼. 쉬운 글들도. 안 그러면 자 봐봐. 그냥 해석하면 정답을 절대 도출해낼 수가 없어. 자 시험 삼아 한번 해볼게. 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봐. 틀려도 돼. 여러분들이 했던 해석 방식으로 한번 해봐.
결국엔 한 2달 동안 쌤한테 1년 동안 열심히 잘 배우면 이렇게 이런 문제도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손도 못 대. 결국엔 나중에 그냥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찍어야 돼. 자, 좀 읽어봤어? 그러면 답을 골라볼 건데 잘 들어. 이건 틀려도 되는 거니까 괜히 찍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손 들어. 알겠지? 본인이 봤을 때 나는 3번이 정답 같다 그러면 3번에 손 드는 거고, 근데 솔직히 모르겠다는 모른다라고 손 들어도 돼요. 네. 응. 자,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어? 대충? 대충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냥 대충이라도 그러면 한번 답을 골라봐. 나는 1번 같다 손. 2번 3번 4번 5번 다 1번 같아? 자, 잘 봐. 열심히 하자. 알겠지? 그리고 얘들아 자꾸 날 따라해야 돼. 알겠니? 쌤 괜히 팀장 아니야. 알겠습니까? 지금 대치동 17년짜야. 자꾸 날 따라해 버릇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희가 원래 하던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 조금씩 나도 영태쌤처럼 저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해야 돼요. 자, 볼게. 자, 이 글은 대립구조로 형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봐봐. 가장 좋은 스타일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in conversation, 대화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잘 사용한대. 그럼 대화는 굿 스타일이라는 얘기야. 맞지? 근데 conversation, 대화와 writing은 서로 대립구조야.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쌤이 왜 여기에는 이렇게 빗금을 쳤을까? 얘기했지.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을 분석해야 된다고. 왜 빗금 쳤을까? 이건 conversation과 writing의 공통점이래. 그치? 즉 명료해야 되고 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적절해야 돼. 즉 다시 말해, 자, if 만약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뭔 말인지 잘 not clear,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 그리고 정보도 너무 쓸데없이 많거나 너무 적어.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듣는 사람이 관심도가 늘어나 줄어들어. 내 말이 이해돼? 이건 공통점이래. 그럼 글쓰기도 마찬가지겠지. 누군가 글을 썼는데 그 그림 독자들이 그 글을 딱 봤는데 막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자꾸 주제하고 논점이 벗어나. 이러면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 글의 내용을 이해를 잘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 공통점이래.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자, in fact, 사실상 당연히 대화와 누구는 글쓰기는 차이점이 있대.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글쓰기는 communication, 서로 상호 의사소통이 잘 not permit, 안 되고, 또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이 돼야하는데 안 돼. 그럼 반대로 따졌을 때 대화에서는 된다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대화는 내가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거 햄버거 맛있니? 라고 물어보면 너희가 이게 맛이 있건 없건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immediate feedback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글을 썼는데
이 햄버거는 과연 맛있을까요? 라고 글을 썼는데 갑자기 글 읽는 독자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맞아요 맛있어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관계가 대화는 피드백이 된다.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럼 글쓰기는 피드백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빈칸이 무슨 내용이라면 대화의 내용이라면 피드백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걸 정답일 거고 글쓰기의 빈칸이라면 피드백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빈칸이 누구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어? as a writer, 즉 글쓰기잖아. 그럼 글쓰기는 피드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이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였어.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이제 이해됐지? 이건 내가 너희를 이해시킨 거지. 너희가 원래 스스로 풀 때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럼 봐. 나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려줄게. 1번. 너희가 지금 1번 골랐는데 Writing and Conversation. 대화와 글쓰기의 한계점을 인지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얘네가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야?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잖아. 글쓰기와 대화가 다르다는 거잖아. 뭐가 다르다? 피드백이 있다 없다의 차이잖아. 맞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글을 정확히 분석하면 사실 나머지 성질들이 너무 많은데 2번 스타일리시한 글쓰기에 관련된 방법이야? 아니죠. 3번 독자들은 더욱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어해? 아니잖아. 4번 리더랑 독자들이랑 작가랑 서로 콜라보레이티브 협력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무슨 얘기야? 대화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되지만 글쓰기는 피드백이 안 된다. 그러면 자, reader response, 즉 독자의 반응이 없앤, 부재, 즉 없기 때문에 이해돼? 독자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예상한 상태로 이제 가상의 대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이런 글을 쓰면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상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 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 이해되십니까? 만만치 않죠? 열심히 해야겠지, 그치? 이게 올해 수능 문제였어. 실제 수능. 가장 오답률 높았던. 그러면 또 처음에는 되게 약간 난해했지만 막상 또 설명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렇게까지 막 손도 못 댈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지금 이해됐어요? 이걸 막 한글 해석을 막 봐도 막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막 추상적인 글이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래. 알겠지? 그래서 쌤이 어제도 그건 수능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분석을 해가야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냥 해석해도 나오는 글들도 많지만 그런 글들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자. 자, 1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거를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됐지? 즉, 어떤 좋은 가설이라는 것은 가설은 뭐가 아니야? 아직은 팩트가 아니잖아. 맞지? 그치? 즉 팩트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설이 좋아도 팩트가 아닌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그 좋은 가설이 뭐가 보장된다? 옳다는 것이 보장된대. 예를 들어 알코올이 뭔가 반응을 천천히 늦춰줄 거라는 거. 그치? 자, however, highlight. 됐죠? 네. 그 다음, 자, 이건 쌤이 첫 시간에 했지만 너희는 나랑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아까 내가 또 독해 실력이 안 느는 아이들이 그냥 해석해서 안 늘지만 또 왜 안 는다고 했지?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 똑같이 푸는 거잖아. 그치? 네. 자,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 대입학 파트 풀 때는 지금과 같은 네 가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나랑 수업하는 거, 빈칸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삽입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잘 배워. 자, 우리가 대입학 파트는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1번. 자, 접근 방식. 당연히 대입학은 뭐가 중요해? 연결어가 중요해. 알겠습니까? 연결어. 사실 연결어만 잘 찾아내도 웬만한 건 다 맞춰. 아시겠죠? 연결어만 잘 봐도. 자, 연결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연결어가 있지? 자, 플로우를 바꾸는 반전의 연결어가 있고, 또 무슨 연결어가 있지? 어떤 강조의 연결어가 있고, 또 어떤 연결어가 있죠? 어떤 양보의 내용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있고, 또 어떤 연결어가 있어? 결론을 내는 연결어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Big 4 네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반전을 나타내는 연결어는 뭐 있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but, 여기 나와 있는 however, yet. 그치? 강조는 뭐야? therefore, more, over, hence. 그치? 양보 뭐 있죠? 양보? 그래. 그치? 네. 또는 뭐 even, 또 even if 뭐 이런 거 있겠지. 그치? 결과는 뭐 있어? so that. 그쵸? 즉 이런 표현들, 그쵸? 이런 표현들을 주의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최소한 그 문장은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더 머릿속에 담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 2번. 자, 당연히 주제문은 작가가 뭐 할 수밖에 없지?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예를 들어 어떤 글에서 이 커피는 딱 한 번만 언급했고, 예를 들어 막 이 핸드폰에 관해서 막 한 2번, 3번, 4번 언급했어. 그럼 이 글의 주제가 커피야? 이거겠지. 당연한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repeat, 반복된다. 근데 반복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 커피는 맛있다라는 걸 the coffee is delicious를 똑같이 계속 the coffee delicious, the coffee delicious, the coffee delicious 이렇게 쓰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paraphrasing이라고 해.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뭔가 다른 단어, 다른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막 어떤 얘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동일한 얘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뭐다? paraphrase. 뭐라고 합니까? 재진술을 주의해야 돼. 알겠지? 재진술. 이 말이 사실 아까 그 말이구나. 알겠죠? 이 말이 아까 그 말이구나. 됐죠? 네. 그 다음에 3번. 자, 요게 요즘 핫해요. 실제 평가원에서도. 네. 뭐냐면, 자, expert trust야. 이건 작가들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작가는 일반인보다 뭐는 잘 써? 글은 잘 쓰겠지. 글은 되게 조리 있게 쓰겠지. 그치? 왜? 어느 날 갑자기 나 작가 될래. 이래서 작가가 되진 않잖아. 어느 날 갑자기 의사 될래가 아니잖아. 그치? 의사가 되기 위해 연습을 해야지.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연습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작가가 되기 위해 또 연습을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작가가 일반인들보다 글은 잘 쓰겠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작가가 모든 학문을 다 알지는 않겠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작가는 어떤 글을 쓸 때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글을 써야 되잖아. 즉 정치글 쓸 수도 있고 경제, 사회, 문화, 뭐 과학, 의학 뭐 여러 가지 중심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 어떤 의학적인 글을 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그냥 자기 말만 해. 이렇게 글을 쓸까 안 쓸까? 안 써. 그러면 왜? 독자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작가들도 알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러니까 그 글에 누구를 이제 등장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등장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어떤 글을 보면 뭐 자꾸 뭐 어디 뭐 대학교가 나오고 누구 막 교수님이 나오고 무슨 뭐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유명한 뭐 피카소, 뉴턴 막 이런 애들이 막 나와 그래.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사실 그게 엄청난 중요한 힌트거든? 작가가 자 봐봐요.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신뢰가 가죠? 라고 작가가 사용하는 거라고. 내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as for trust, 포시에딩 기법은 자 어떤 뭐 대학교가 나온다든지 어떤 프로페서 교수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history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자 얘네의 네이밍이 중요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나왔어. 근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예를 들어 하버드를 나왔어. 그럼 하버드 나온 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에 관련된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opinion, 의견이 중요한 거지. 알겠습니까? 지금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자, 글 보면 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뭐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의 어느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대. 그럼 이건 안 중요하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잘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 속어법 이제 해야 돼. 중학교 내신은 속어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사실. 왜? 그냥 딱 보이잖아 그냥. 그치? 근데 고등독해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속어법을 이용해야 돼. 속어법이라는 건 결국 그 키워드가 포함이 돼야 돼. 반대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글은 일단 정답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 고1 수준의 모고는 몇 개 날라가? 5개 중에 3개 날라가. 고2는 한 2개 날라가고. 알겠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2개 중에 정답 고르는 게 확률이 높겠어? 5개 중에 고르는 게 확률이 높겠어? 그렇지. 내 말이 이해돼? 근데 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골라야 되는데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 뭐 해야 될까? example 예시는 얘들아 대입학 파트에서 절대로 뭐가 아니야? 중심 소재가 될 수가 없어. 알겠니? 즉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우리가 찾아낼 줄 알아야 되지만 반대로 example인 문장이 현혹돼도 안 돼. 알겠지?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시 봐봐. 자 집중.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 건강이 중요하다 라는 문장이 있어. 뭐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는 문장이 있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문장 중에 주제문은 뭐야? 비타민 많이 먹자야? 운동하자야? 일찍 일어나자야? 뭐야? 건강해지자잖아. 지금 느낌 오시죠? 그치? 건강해지기 위해서 비타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거와 관련된 글인데 선지에 비타민 많이 먹자 이러고 고르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이그젠플 빼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수업을 했을 때 그거를 살짝 보여줄게.
지난 시간에 자 지금 뭐 이게 오답률이 높았어. 뭐 새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러쿵저러쿵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쌤이 여기 왜 이렇게 썼을까? 왜 B급을 쳤을까? 이런 게 뭐다? 이그젠플 예시라는 거지. 새들이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부족해지고 점차적으로 날씨도 불안정해지며 그리고 미그레이션 뭐다? 뭐 새들이 이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이그젠플이라고. 좀 알겠어? 그러면 선지를 봤을 때 뭐야? 아까 기후변화 unstable weather 날씨는 예시였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정답 아니고 음식 예시였단 말이야. 정답 아니고 아까 migration 이주 이런 거 예시였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아이들은 아까 분명히 뭔가 음식 얘기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상상을 해. 그렇지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닌가?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모른다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그젠플을 예시를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요렇게 크게 4가지 정도는 내가 대입한 문제를 풀 때 요런 거 나오면 연결으로 나왔네? 뭔가 교수님 등장했네? 뭔가 계속 표현이 반복되네? 뭐야? 이건 이그젠플이니까 예시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구나라고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however 대표적으로 연결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치? 됐죠?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미 당신의 가설이 true 맞다라고 알고 있다면 그게 실제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그 가설이 true라고 맞다고 하고 있다면 어차피 당신의 가설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지 않아?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말해주지 않는데. 됐죠? 그러므로 기억해. 자, 조사, 연구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가설 가지고는 새로운 지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일단 하이포테시스는 당연히 뭐가 아니야? 중심 소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키워드가 아니라는 얘기지. 저거 가지고 못 만든대잖아. 그러면 to get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탐험가로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자, 안전함을 떠나서 자, 뭐가 필요하다? 벤처, 즉 탐험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답을 도출해내는 건 정답을 찾기보다는 정답이 아닌 거를 다 걷어내다 보면 글이 굉장히 셀림해져.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 그럼 봐. 하이포테시스 중요하지 않았지? 그치? 그 다음에 너는 뭐를 해야 돼? 그 안전함을 떠나야 된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위험한 모험을 하려잖아 라고 누가 말했어? 아인슈타인이 말했대. 자, 만약 우리가 뭐 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것은 당연히 연구라고 불리지 않을 거야. 그쵸? 네, 이미 아는 건 도움이 되는데 안 돼.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예측이 뭐 했다면 그래 틀려도 당신의 예측이 틀려도 당연히 that's okay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맞다라고 가정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새롭게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하고 싶은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 여러분들 여태까지 하던 독해 방식이 있겠지. 그치? 그게 익숙할 거야. 그게 편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그치? 자꾸 분석해야 돼.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면 문제를 틀리겠지. 그래도 괜찮아. 왜? 그냥 계속 뻔한 거보단 낫니까. 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틀려도 괜찮아. 누가 말했듯이 과학자 베이트가 말했듯이 연구는 뭐다? 막다른 길이지.
보려고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과정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뭐다? 그렇죠. 예측, 결과를 내는 예측보다는 어디로부터 결과를 내지 않는 예측에서 더 많이 배우는데. 그럼 봐. 이 글은 지금 분석해보면 이 글은 진짜 힌트를 막 퍼줬어. 제발 맞춰주세요. 왜? 연결어 사용했지? 그 다음에 님 누구야? 이런 게 엑스퍼트 퍼쉐이딩이지? 전문가 등장했지? 그치? 그러면 하이벌러 문장의 플로우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막 이렇게 얘기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틀려도 괜찮아. 그래야만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어. 이거잖아. 그럼 이해했지? 그러면 니네 이거 좀 선지가 쉽게 나와서 맞추는 거지 선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틀려요. 알겠어? 봐. 자, 아까 뭐라고 했어? 가설은 키워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치? 가설은 키워드가 아니라고 했어. 맞지? 됐죠? 그 다음 나머지 뭐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해볼까? 왜 연구하는 사람들이 reluctant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는 엄청 중요해. 싫어하다라는 뜻이야. hate, 꺼리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에 있는 단어는 쌤이 동의어로 잡아줄 거야. 동의어 많이 외워야 돼. 알겠니? 싫어하다, 꺼리다. 자,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왜 싫어할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아니잖아. 지금 아까 기억나지? 피드백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뭐 데이터 뭐 공유하는 거 싫다는 얘기 나왔어? 지금 이 얘기는 뭐야? 틀려도 되니까 자꾸 새로운 걸 이미 있던 걸 자꾸 하지 말고 틀려도 되니까 새로운 걸 하라는 얘기잖아. 그쵸? 네. 자, 작은 실수가 당신 전체의 연구를 망친다. 4번은 반대 표현이죠.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 틀려도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4번은 틀리면 망한대. 그치? 자,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왜 없을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연구는 할 때 뭐에 겁먹지 말아라? To be wrong. 틀린 거에 겁먹지 말아라는 말이잖아. 그치? 틀린 거에 겁먹지 말고 자꾸 해보라는 거잖아. 사실 그냥 해석해도 나오는 지문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좀 분석을 해줬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틀린 거 위주로 좀 할게. 아마 틀린 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 2번 틀린 사람? 자, 2번 해볼게요. 자, overlook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글로 뭐라고 해? 간과라는 뜻인데 이거 한글 뜻도 애들이 잘 몰라. 간과하다가 무슨 말이야? 까먹다? 아, 그러면 그냥 forget 정도의 의미일까? 잠깐만. 네. 자, 종종 간과하고 있다라는 건 원래는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간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아시겠죠? 됐니? 그러면 자, 사람들이 흔히 간과해. 그치? 뭐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뭐가 중요해? stakeholder 이해관계자는 어떤 거의 역설이라는 개념에서 큰 역할을 하는
뭐다? 중요한 소비자래. 그러면 스테이크홀더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맞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테이크홀더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스테이크홀더가 중요하대. 됐죠? 아시겠죠?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뭔데? 이 사람이 뭐 왜 중요한데? consumer, 소비자로서 중요하다는 거잖아. 맞지? 됐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자, 소비자 단계에서 자, 어떤 디지털 경험,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 다음에 그들이 작거나 또는 사인이 없거나 이제 느낌 오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그젠플이야. 아시겠죠? 됐니? 됐지?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느낌 오지? 결국 이거 뭘 말하고 싶냐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지. 소비자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소비자 자체가 중요한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인식,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인식을 해야 돼? 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데이터가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but 뭐다? 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의 경험에 도움도 된대. 됐지? 그렇다면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는 상태로는 왜 그 데이터가 모아지고 사용되는지 소비자들은 굉장히 뭐할 수도 있다. vulnerable 열표, conflicted 열표. vulnerable 무슨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취약한, 그냥 약해. 됐니? 그럼 conflict는 당연히 뭔가 갈등이란 뜻이죠. 그러면 봐.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이게 뭐야? 소비자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소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걸 모르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겠어? 자신들이 약하다라고 느끼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중요한 존재가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 네거티브 결과가 초래하겠지. 지금 이해됐어? 알겠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식단이 좋아. 그치? 그랬을 때 앱을 켰을 때 어떤 일이 내가 오케이라고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도구는 옵션을 사용해서 결국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활동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럼 봐.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비자지. 이건 한글 선지인데 이게 만약에 영어 선지라고 쳐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만약에 영어 선지로 나왔을 때 키워드는 누구야? 컨슈머잖아. 그럼 컨슈머가 들어가 있어야 일단 정답이 된다고. 알겠니? 근데 4번은 소비자 얘기가 없잖아. 5번도 소비자 얘기가 없잖아. 그럼 일단 4번, 5번은 절대 정답이 아닌 거야. 알겠죠? 됐죠? 아시겠죠?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자신들이 소비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나론이 뭐로써 뭐다?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드라이브하는데 도움이 된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중요한 문장은 뭐야? 아까 이건 이그젠플이니까 중요하지 않았어. 그치? 그리고 요것도 정렬관계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쌤이 왜 여기다 별표 쳤어?
이런 게 뭐지? 연결어잖아. 그치? 알겠어요? 이런 게 연결어잖아. 그쵸? 그럼 연결어에 무슨 내용이 나왔다? 소비자들은 결국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를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대. 그럼 키워드가 뭐야? 소비자 데이터 이거야. 알겠지? 됐죠? 그러면 소비자 데이터, 그치? 앱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쵸? 됐니? 네. 그 다음에 자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아니죠, 그치?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됐니? 아시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게 틀릴만한 문제다. 아니다. 알겠지? 네. 잠깐만. 네. 자, 3번 봅니다. 3번 틀리신 분? 3번은 다 맞았어? 4번 틀린 사람? 네, 4번 할게요. 자, 비록 우리는 일반적으로 홍수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한다? 파괴적인 사건. 즉, 당연히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어디에 생태계는 홍수에 의존을 한대. 홍수에 의존을 한다라는 건 오히려 홍수를 뭘로 보는 거야? 긍정의 개념으로 보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연결어 양보문이 나왔어. 양보절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니면 주절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록 쟤는 축구 선수지만 축구를 더럽게 못한다.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걔가 축구 선수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축구를 더럽게 못한다는 거 말하고 싶은 거야? 축구를 더럽게 못한다는 거 말하고 싶잖아. 비록 사람들이 홍수가 당연히 안 좋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홍수는 도움이 된대. 그럼 홍수가 안 좋단 얘기야? 홍수가 좋단 얘기야? 좋단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양보부사절은 뭐가 중요하다? 주절이 중요하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느낌 오시죠? 예를 든대. 그치? 그래,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드는 건 그냥 예시야. 뭐 씨앗, 그치? 그 다음에 waterfall, 뭐 plane, 이런 거 예시야. 됐죠? 네. 그리고 또 예시 나오고 있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됐지? 어디에 더욱더 강력한 경쟁자와 맞붙었을 때 뭐 하는 동안? 일반적인 흐름에. 이때는 lose out, 질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뭐에 적응을 한다? 잘 적응을 한대. 뭐야? 홍수일 때는.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대. 되셨죠? 그래서 자, 종족의 다양어라는 건 당연히 뭐에 관련된 개념? 홍수의 기간 동안 뭐다 유지가 된대. 인터체인지 별표. 네. 인터체인지가 무슨 뜻이죠? 그냥 체인지는 아닌데. 이게 중요한 단어야. 다시. 그냥 체인지는 바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와 B를 바꾼다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지금 말하고 싶은 게 홍수와 일반 플로우 중에 바뀌었다는 건 하나 쪽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인터체인지는 교대로라는 뜻이야. 알겠니? 교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대로, 번갈아. 됐죠? 그래서 동의어 뭐 있어요? in return이죠. 그렇지? 교대로. 그러면 홍수만 일어나도 안 돼. 지금 이해되십니까? 살짝 생각해봐. 홍수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1년 내내 홍수만 하면 다
죽지. 즉 홍수랑 그냥 일반 물의 흐름이 교대로 적절하게 일어나야 종족의 다양성이 유지가 된다. 됐지? 그럼 네, 자 이제 집중해. 이것도 이제 뭐예요? 예시잖아. 그래서 홍수가 적절한 플로우와 계속해서 번갈아 일어나면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긴다라는 거 예시잖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번갈아 일어난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번갈아 일어나봤더니 이런 생기다가 중요한 거야? 번갈아 일어난다가 중요한 거지. 근데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 읽다가 여기에 무슨 뭐 트랜스퍼, 세디먼트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뭐 바다 얘기인가, 디파진 얘기인가, 오션 얘기인가, 워터라이즈 뭐 해수면 얘기인가 자꾸 딴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뭘로 해줘야 돼? 이그젬플 예시로 얘네를 타픽에서 걷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해볼게. 자, 예시 갑니다. 일반 해류일 때는 당연히 뭐다? 그래, 강둑이 제한되기 때문에 강둑 얘기 이그젬플이고요. 또 바다에서 침전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침전물 이그젬플이고요. 또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그젬플이고요. 됐니? 그래서 속도가 느려진대. 이것도 이그젬플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됐니? 됐니? 네. 그러면 일단 키워드 뭐예요? 플루드잖아, 플루드. 그러면 플루드가 있어야지. 일단 플루드가 있어야지. 일단 이건 아니죠. 그쵸? 됐니? 그 다음 자 1번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농업에 홍수를 사용했나? And some people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치? 지금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홍수가 나쁘다라고 알고 있지만 홍수가 그래도 가끔씩 번갈아 일어나면 오히려 좋다잖아. 그게 핵심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홍수를 막을 수 있을까? 뭐를 사용해서? 단순한 조치를 사용해서. 지금 홍수를 막으란 얘기예요? 아니죠. 알겠죠? 됐니? 자, 홍수가 세상을 바꿨어. 전혀 상관없죠. 아까 말했지? 사람들은 당연히 홍수가 나쁜 거라고 인지하고 있지만 가끔 번갈아서만 일어난다면 오히려 어떤 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홍수의 benefit 이익이잖아. 긍정적인 개념. 해서 정답은 3번. 알겠지? 뭐 풀만한 문제 아니에요. 분석해야 돼. 분석. 알겠니? 지금 너희한테 침전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뭐 해수면 높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5번 틀리신 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6번. 7번. 없어? 8번 틀린 사람? 9번 틀린 사람. 9번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자 이제 잘 들어. 자꾸 이거 연습해야 돼. 답을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야. 9번 문장을 쌤이 지금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문장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쳐보세요. 알겠습니까? 자꾸 이런 연습도 해봐야 돼. 네, 자 시작하세요.
자, 같이 해볼게. 네. 자, 아이들은 당연히 뭐를 한다? 자, 이야기 역할놀이와 그리고 이거 무슨 뜻이죠? 몰입 집중한다고. 그렇지? 즉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할에 몰입을 한대. 그렇지?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가 뭐의 형태로 나타난다? 활동으로 나타난대. 즉, 자, 사실 마치 게임의 해적의 역할을 누가 아이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치? 즉, 아이들이 해적 놀이를 하면서 자기가 해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떤 영화에서 그 사람이 주인공을 맡는 거와 다르지 않대. 됐죠? 자, 그래서 it might be so tha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뭐가 된다면 청소년이 된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건 아기 때 하던 놀이니까 이제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뭐 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죠. 그치? 연결어 나왔잖아. 그치? 사람들은 아기 때 아이들이 막 역할놀이 하는 걸 쟤네가 아기니까 하는 거겠지. 쟤네가 이제 나중에 크면 뭐다? 뭐 이제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대. 근데 잘 들어. 사실 대놓고 연결어를 통해서 그럼 아이들이 아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이런 역할놀이를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대놓고 법 말고 사실 아까 한 번 언급했어. 뭘까? 아이들이 아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계속 한다라는 거 이미 언급했어. 어떤 내용이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야. 아니지, 그건 애기 때 하는 거잖아. 그건 해적놀이. 뭐지? 이런 게 디딤술이야 얘들아. 봐, 이 내용이잖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기들이 막 해적놀이를 하는 건 뭐와 다르지 않냐면 어떤 영화에서 어떤 영화 배우가 진짜 그 영화의 캐릭터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애기가 아니라 나중에 성인을 말하겠지, 그치? 즉, 애기 때만 역할극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나중에 역할극을 한다는 얘기잖아. 준비되십니까? 요런 게 패러프레이징이에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역할극이 애기 때만 하는 걸로 알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활동이 계속되긴 하지만 바뀌고 발전될 뿐이지. 뭘로써? 스포츠를 보는 거, 픽션, 연극을 보는 거, 소설, 무비, 비디오 게임. 그러면 이제 느낌 오죠? 이제 이런 거 다 뭐예요? 예시. 그러니까 커서도 계속 역할극을 한다라는 거의 예시잖아. 맞지? 그치? 스포츠 경기 보는 게 주제야? 연극 보는 게 주제야? 소설 보는 게 주제야? 비디오 게임 하는 게 주제야? 아니죠. 아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커서도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역할극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한다라는 게 꼭 뭐는 아니냐면 우리가 오히려 더 논리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퇴행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아니다. 즉, 아기 때나 하는 거지 왜 다 커가지고 아기 때 하는 걸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됐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무슨 방식으로 새로운 new way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욱더 중요하게 바꿔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키워드가 뭐라고?
아기 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 역할극이라는 건 뭔가 개념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쇼? 나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겠지? 그치? 자, 역할과 감정의 관계. 지금 뭐 감정 얘기했어요? 감정선을 뭐 막 중요시하게 하는 거야? 아니지. 역할극이 아기 때나 하는 건 줄 알았지만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네. 자, 아이였을 때 상상 가능한 캐릭터들을 따라하는 이유. 아니죠. 그치? 됐지? 네. 자, 청소년기에 좋은 독서 습관을 만드는 데 좋대. 전혀 상관없죠. 그치? 지금 뭐 좋은 독서 습관 만들자는 얘기야? 아니야. 아기 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계속해서 하더라. 그쵸? 자, 독자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나레이티브 구조. 뭐라는 거니? 그치? 네. 자, 아기가 끝나고 아기 때가 지나고 나서도 결국 그런 역할극이 뭐가 된다? 계속된다. 정답 4번. 알겠죠? 그치? 아기 때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역할극이 계속된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십니까? 네. 좀 졸렵지? 네. 10번 틀린 사람? 자, 10번만 하고 조금 한 번 더 쉴게요. 네.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쌤이 이렇게 다 해줬는데 나봐. 또 어떠한 특징이 있어? 이런 글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 작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좋은 거 같고 저것도 좋은 거 같고 뭐 반대로 이것도 나쁜 거 같고 이것도 나쁜 거, 이런 글은 거의 쓰지 않아요. 알겠니? 어떤 중심 소재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좋아요 라든지 아니에요 이거 되게 문제점이 많아요 라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지티브 플로우인지 네거티브 플로우인지 요거를 좀 생각해야 돼. 됐지? 네. 자, 10번만 하고 쉴게요. 10번은 쌤이 조금 빨리 해줄게. 결합 인지 시스템이 있대. 이게 뭐냐면 로봇을 모처럼 인간처럼 하는 거래. 됐죠? 그래서 얘네가 서로 뭐를 하더라? 그렇지, 도움을 주더라. 각각의 역할로서. 로봇과 인간이 같이 하는 걸 결합인지라고 얘기하는구나. 됐죠? 자, 다시 말해. 그 팀은 뭐로 구성돼? 한 명의 로봇과 한 명의 휴먼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혼합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과 로봇이 합했기 때문에. 완벽한 재진술이죠. 그치? 지금 사실 1, 2, 3, 4, 5 다섯 문장, 다섯 줄이나 되는 문장이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이야. 뭐야? 인간이랑 로봇이랑 같은 팀. 이 얘기잖아. 인간이랑 로봇이랑 같은 팀. 그쵸?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가 뭐에 관련된 예시야? 인간과 로봇이 같은 팀을 이룬 인지 결합 시스템의 예시래. 그러면 이제 느낌 오시죠? 일단 뭐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동차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뭐 얘기하는 건 아니야. 엔터테인먼트 로봇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이건 다 뭐야? 예시잖아.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과정도 당연히 서로 협력을 한다. 누가? 로봇과 인간들이. 됐지? 그래서 로봇과 인간들이 완벽히 인디펜던트, 즉 독립이라기보다는, 독립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 대한독립 만세야? 어떤 의미죠?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지금 이해되시죠? 네. 독립이라는 건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관계가 아니라 여기까지 계속 설명했잖아. 로봇과 인간은 뭐다? 하나의 팀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인지 시스템이 로봇과 인간을 서로 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인간을 도와주듯이 인간이 AI를 도와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가 있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 한 말은 뭐야? 인간과 로봇이 서로 도운다. 이 얘기잖아. 그치? 됐죠? 네. 로봇이 과연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능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누가 더 좋냐가 아니라 얘네가 같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번 아니고 인간과 로봇의 갈등. 뭐 얘네 싸웠어요? 얼마나 이제 말이 안 되지 알겠지, 그치? 됐죠? 네, 전원을 끄어. 더 이상 로봇은 파트너가 아니래. 네. 어우, 동물에서 로봇으로 바뀌어요. 뭐라는 거야? 인간과 로봇이 함께 together collaboration. 정답 1. 됐죠? 할만하죠? 그래 조금만 꼼꼼하게 분석하면 그러면 얘들아 봐봐 1번부터 10번까지 사실 단 하나도 놓칠 만한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다음번엔 꼭 다 맞추길 바래요. 알겠지? 오케이 자 한 번 더 쉴게요. 네.